오늘 저기 그 만찬을 했다고 비대위원들 오늘 지난주에 지난주에 만찬을 했다는데 보도가 있었죠. 지난주.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말씀 주세요. 그 4월 16일입니다. 아.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그 강남구 화요일날. 청담동에 있는 모 퓨전 식당에서 모였어요. 대단히 상세하게. 저는 상세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게 주재한 게 아니에요. 모 비대위원이 갑자기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동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자 한 거예요. 번개를 한 거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못해 어떻게 하면 좀 피곤하고 번아웃 상태인데 마지못해 나간 거예요. 말해도 되잖아. 모 비대위원이 누구냐? 장서정 비대위원이요. 장서정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밥 먹자라고 해갖고 갑자기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시간 반 정도 밥만 드시고 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나와서 이제 뭐 2차 술 한잔 하셨다 하는데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바로 한판 내부자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CBS 김규환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과 장 변호사님 인사 나눠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 변호사님 처음 봐주시죠? 전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언제 방송 한번 해보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그날이 왔네요.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영광이죠. 그렇다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서 변호사님이 수도. 눈을 못 마주치시네. 네. 앞으로 두 분 많이 친해지시고. 네. 자, 바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의 오찬지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하필이면 그 지난주에 이제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니 그 밥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1, 2차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좀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많았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야? 그렇게 심각한 관계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제 한판 승부에 출연했던 모 인사가 실체가 없다, 갈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또는 그 정도 관계예요?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사이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 관계다. 이미 이제는 안철수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돌아올 수 그 분들 관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 다만 파부 침주까지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먹던 밥솥까지 깨고 돌아갈 그 배까지 침몰시킨 정도는 아니고 두 분이 현재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진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윤한 갈등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대노 쉽게 해서 4번 화가 난 경로. 네 번. 4번. 두 번이 아니라 4번이었다. 지금까지는 두 개가 두 가지만 알려 있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화난 지점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1.21 사태라고 하죠. 그 디올백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이관섭 그 비서실장이 1월 20일인가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불러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했잖아요. 그 두 번째가 3월 저 초순인가 이종섭 호주 대사하고 황상무 그 수석 그 회칼 테러 발언 그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또 불편한 얘기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잖아요. 그때도 그 이제 두 분 관계가 심각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3월 18일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국민의 미래 그 비례대표 그 순번을 발표한 날이에요. 이날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주기환 저 특보 그분이 비례 명단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렸잖아요. 24번인가로 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철규 그 당시 이제 공관위원이 이거 사천이다 그러면서 장동혁 사무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이제 라서 비례대표 순번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뒤로 빼버리고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한 그 광주시장 그 후보를 민생투표로 임명해버려. 그때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네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4월 1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의대 증원 네.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그 이전에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측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총선 그 후보들이 뛸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생기니까 좀 유연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전달했는데 예. 수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아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아하. 대통령이 4월 1일 날 그 유연하게 그 대국민 담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시잖아요. 4월 1일 월요일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음. 저녁에 물론 성태훈 정책실장이 KBS에 나가서 2,000명 숫자 뭐 이거 확정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아하. 유연하게 약간 마사지를 하셨지만은 그러고 나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사퇴하겠다 그래요. 또 사퇴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부산 유세가 있었는데 그때 예.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있었는데 예. 부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2,000명이란 그 숫자 열려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화가 나서 아하. 그렇게 해서 던진 거예요. 그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윤한 갈등은 1, 2차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4번이다. 그 4번의 본질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4번 크게 화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불쾌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알리는 것보다 아하.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유세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 거의 한 번도는 아니겠지만 예.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3월 한 말쯤에 모 신문사 논설위원회와 40분간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약간 그 비난에 가까운 그 약간 비판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 이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하는 그 뭐 법조인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제 귀에도 들어왔는데 예. 그럴 정도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행보에 대해서 유세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대통령의 성과를 네. 그 드러내서 이 정부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게 하고 오히려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좀 부각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좀 불쾌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아. 보시는 게 맞죠. 그 외에도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예.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다 얘기하시는데. 일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1, 2차 윤한 갈등뿐 아니라 3차, 4차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갈등 국면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그만하겠다, 사퇴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었다.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나 비대위원장을 그만하겠다고 누구에게 통보를 말한 해요. 겁니까 그거는? 예? 대통령실에 네, 그만하겠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예. 직접 전달했다. 예. 아, 그럼 굉장히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예. 있겠군요. 용산 예. 입장에서는. 저 하나 궁금한 게 예, 정 변호사님. 이렇게 일단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렇게 아끼고 가까웠고 사실 측근이었고 사실 대통령이 보낸 분인 건 국민들이 다 알고 그러면 직접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건 선거 캠페인 슬로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와 같이 좀 맞춰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단 관계가 대통령이 틀어져서. 그 얼마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편해 하느냐는 최근에 그 오찬을 한번 초대를 하는데 예. 그걸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직접 할 수도 동원아 있는 밥 거잖아요. 먹자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럴 수 분이죠. 있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죠. 그렇게 하고 또 3일 전에 갑자기 통보해가지고 밥 먹자 그러는 거는 그거는 상대의 무산되는 것을 유도한 거 아니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굉장히 그런가요? 아무리 백수라도 갑자기 대통령 하자 그러면 어렵죠. 뭐 이런 걸 예를 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어디까지 추정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뭐 완곡하게 거절한 거는 이제 팩트니까요. 예. 자, 이런 갈등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기 서 변호사님. 예. 자, 3차, 4차 갈등까지 있었다. 이 말씀 들고 어떤 말씀 맞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실장님이 설명한 갈등은 예. 뭐 저도 이게 다 들은 이야기니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달리하는 분석은요. 예. 아까 이제 안철수, 이준석, 네. 그다음에 관계가- 박근혜, 유승민 이분들하고는 두 분은 캐릭터가 좀 틀려요. 특히 그 네. 윤 대통령은 상당히 대인배입니다. 네.
화를 불같이 내다가도 예. 금방에 풀리는 분이죠. 좀 네. 박 대통령하고는 캐릭터가 틀리고 아. 안철수 대표하고 좀 틀려요. 저는 상당히 그 포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준석하고는 틀립니다. 이준석처럼 이게 계속 뭐 깐죽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같지 않다. 따라서 이제 저는 갈등 4개는 설명하신 거는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런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박근혜 저는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아까 파부 침주는 아니라 하니까 저는 언제든지 다시 배 타고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이로 보고 있어요. 서 변호사님 가끔 저 좀 쳐다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처음 만납니다. 하셔가지고 파부 침주에 저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완전히 갈라선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직 배는 남아 있어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더 얘기하시다 보면. 자,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차기 국민의힘 당권 전당대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할 것이냐, 김경일 비대위원 얘기는 절대로 당대표 선거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안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정확하게는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다.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오늘 저기 그 만찬을 했다고 비대위원들 오늘 그 지난주에 만찬을 했다는데 보도가 있었죠. 지난주.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말씀 주세요. 그 4월 16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모 퓨전 식당에서 모였어요. 대단히 상세하게. 저는 상세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게 주재한 게 아니에요. 모 비대위원이 갑자기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동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자 한 거예요. 번개를 한 거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못해 어떻게 하면 좀 피곤하고 번아웃 상태인데 마지못해 나간 거예요. 말해도 되잖아. 모 비대위원이 누구냐? 장서정 비대위원이요. 장서정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밥 먹자라고 해갖고 갑자기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시간 반 정도 밥만 드시고 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나와서 이제 뭐 2차 술 한잔 하셨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피곤해하고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표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모 인사는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대노 상태다. 분노 게이지 최극대치다. 라고까지 전해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얘기해도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분노도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 극대노 상태다. 뭐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역할에 한동훈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공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썩 내키지 않아요. 저지선을 저지했잖아요. 200선을 저지했어. 200선 막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구자룡 비대위원이나 뭐 김영덕 비서실장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전혀 못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취재력이 CBS 논설 실장답습니다. 취재력이 제가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 저번 초에 식사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장서정 최고위원이 뭐 초청했고 어쩌고 저쩌고 청담동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 위원장이 극대노 상태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뭐에 화가 났을까? 제가 서정욱 변호사 칭찬받으니까 갑자기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뭐 하고 있느냐면 지금 집에만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오찬하자는데 안 나갔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칭병불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거 칭병불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조조가 부르는데 몸이 아프다가 안 나간 거 그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냐 물어보니까 안 좋은 건 좀 사실인데 거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럼 집에서 뭐 하고 계시냐? 외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보니까 나가지는 않으시고. 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집에서요? 네, 심지어 단톡방에다가 그 이른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용산의 그 간신 3인방 그런 기사도 올리시고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 그 기사도 공유하고 이런 것도 올리시고 심지어 그 유력 인사들한테 그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거 조언을 구하는 문자도 보내고 제가 그 문자를 받은 분이 문자를 보여준 것까지 제가 봤어요.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연락 온 거 없으십니까? 전 제가 보내는 답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이런.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위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지만
전대 출마는 하기 어렵다. 못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나마 좀 가까웠던 분이 당내 장동혁 그 사무총장인데 네. 그렇죠. 그분도 서서히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장동혁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유세 동안 굉장히 의지했던 분이 하나 있어요. 기대를 걸었던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한동훈 의지도 위원장이.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국면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국은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의 쪽에 선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대를 출마를 해도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 방송 전에 뭐 70% 뭐 지지하고 뭐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안에.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가지 말아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당내. 지금 친한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 얘기를 해보면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다. 대권병에 걸렸다. 대통령병에 걸렸다. 굉장히 너무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 민주당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 국민의힘을 선택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만났잖아요. 그때 첫 번째 한 얘기가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검찰에 있으면서 한 번도 내 사람이나 파벌이나 모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뭐 검찰 내 뭐 우검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검사들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 현대 비자금 뭐 수사 뭐 삼바 로직스 뭐 수사 뭐 이런 게 있으면 자기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요. 그게 검찰 내 인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그랬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모임을 만든 적도 없고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그 의원이 이재명 그 개파 정치 1인 사당화에 신물이 나서 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만들지 않을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사람 만드는데 좀 서툴고 부족한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들 정도인데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더라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조정훈, 윤상현 이런 분들이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이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은 다른 취재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 됩니까? 이분 안에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미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는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누구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움직임이 있고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나경원 대표와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로 갈 겁니다.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로 간다? 일단 거의 이미 정리가 됐어요? 권한 나윤이 그러니까 권성동,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이 당대표에 관심이 있으신데 권성동 대표는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친윤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친윤이 선거를 주도해서 패했는데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갔잖아요.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윤 당대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나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윤상현 의원도 지금까지는 좀 간을 좀 보는 상황이고 나경원 대표가 지난해 3월 8일 전당대회 때 이른바 이거 친윤 박성민 의원 등이 주도해서 대장놀이 해가지고 연판장 사태로 이제 좌절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경원 대표가 이철규 의원의 중재로 대통령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신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에 그러면서 이번에 정무수석 어저께 발표했죠. 그렇죠. 홍철호 의원 나경원 대표가 추천한 겁니다. 나경원 대표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이철규 원내대표나 그 나경원 대표가 지금 그 뛰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도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어요. 여성 의원들 뭐 여성 당선자들 단톡방도 모여서 모임도 만들고. 가고 이철규 의원은 오늘도 뭐 그 낙선자 당선자 뭐 오찬 만찬 계속 주재하면서 좀 뛰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이철규 원내대표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댓글에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원조 나핵관 나경원 의원 핵심 관계자라고 떠 있는데 맞습니까? 나핵관? 저번에 그 예. 연판탄 돌릴 때 제가 끝까지 제 혼자 유일하게 방송에서 나경원 지지했고요. 예. 그래서 친하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상당히 화해는 잘 됐고요. 화해한 것도 맞다. 예. 화해된 거 맞아요? 예. 아이고. 이번에 그 나경원 대표를 상대할 만한 사람은요. 예. 한동훈 외에는 없어요. 아하. 나머지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못 노는 이유 중에 아까 사람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갈등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근데 이번에 놓으면 나오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그때에게 파부 침주, 그때에게 100가지 불살이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뜻이 예. 한 위원장은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뉴스에 막 거론되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입니까? 당 대표가 돼서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은 이제 책임자가 물러나면 또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에도 한동훈 못 놓으면 그러면 이제 나경원 대표가 제일 유력한 거는 뭐 영남권이 억지로 뭉치면 김태호 지사도 있긴 한데 예. 지금 워낙에 일반 여론조사나 수도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고 보시죠. 두 달 뒤에 나경원 대표와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가 되는지 그때도 안 되면 이제 방송 그만해야죠. 어차피 제가 두 달 뒤에 정년 퇴직이에요. 막 던져도 돼요 저는. 그러면 퇴직하시면 저희는 회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3분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거 얘기 안 해요? 법률 수석. 법률 수석 얘기할까요? 아니 뭐 홍준표 홍준표 시장 얘기를 아니, 법률 수석 얘기할게요. 네, 법률 수석. 왜냐하면 저만 아는 얘기를 저 얘기해 주신 걸 해야 되니까 그 윤한 갈등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한 갈등의 바로미터는 엉뚱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보시면 돼요. 검찰 인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일한 검찰 인맥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 다른 분들이 있지만 검찰 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송경호는 한동훈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송경호는 그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검사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장관과 송경호 지검장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도 구속 못 시켰으면서 왜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동하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왜 소환 조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대척점에 있는 분이 바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에요. 검사 출신. 네. 이복현 금감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2년, 73년생이에요. 다 강남 출신이고 한 분은 현대고 나왔고 한 분은 경운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법고시는 32회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년 선배죠. 선배인데 두 분 관계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동훈 견제 카드로 이복현을 쓸 것이다. 법률수석으로 해석들 하죠. 법률 수석에 간다는 설이 저번 주가 4월 17일 날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복현 금감위원장 직접 물어봤어요. 그날 당일날 그거 맞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뭐냐면 그날 출근 안 하신 거 맞아요. 그날 저 간부 회의도 부원장이 들어가시고 그 금융기관장들하고 오찬도 다른 분이 갔어요.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병가를 했는데 그게 와전된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법률수석 카드는 여전히 폐기된 카드는 아니다. 아직은 전 살아있는 카드라고. 대통령실 개편하면 민정수석 이런 이름은 붙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구시대적 의미가 있고 약간 사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법률수석이란 뭐 이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두고 봐야죠. 시간이 없어갖고 홍준표 대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참 검찰도 정확한 분석입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잘 맞네. 케미가 아주. 근데 같은 편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경고. 자, 한판 내부자들. 자, 김규환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